예, 3교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처음부터 협약을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개념과 동시에 협약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약책 안 계시는 분 혹시 같이 앉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청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여기다 써드릴게요.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사전적 정의 중 하나인데요. 이거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적어 볼게요. 네. 저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그 용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협약에서 벗어나는 정의를 내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누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면 말할 재간이 없거든요. 채점도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 이 문장만큼 좀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문장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키워드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청약과 승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청약의 의 키워드 정리할게요. 청약자 이거는 offerer, 여기에다 반드시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피청약자 offeree, 좀 빠릿빠릿하신 분들은 좀 눈치채셨겠지만 이거 두 개 섞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CISG에서는 대부분 청약자, 피청약자에 대한 또는 구매자, 판매자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본문에서 오퍼러가 나와야 될 자리에 오퍼리가 나오고 오퍼리가 나와야 될 자리에 오퍼러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출문제가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청약자, 피청약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별표 한번 쳐볼게요. 확정적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청약자의 절대적, 무조건적 승낙이 있으면, 그리고 청약의 유의는 계약 체결의 예비 교섭 단계에 불과하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즉 청약이 있고요. 그거에 대응, 1대1로 대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개가 결합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청약은 즉 내가 이렇게 이 가격에 얼마에 어떻게 여기서 이러한 조건으로 어떤 물건을 살게 명확하게 일방적으로 확정적 제가 의사표시를 했죠.
승낙은 대응해서 그래 몇 월 며칠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합계하게 있어야 돼요. 당연히 대응하지 않는 승낙은 이제 유효한 승낙이 아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죠. 예를 들면 오케이 근데 우리 수량은 이렇게 바꾸자 내지는 단가는 좀 이렇게 하자. 정말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키워드예요. 결합하여 대응하여 계약이 성립되고 일방적 확정적 그리고 당연하게도 내가 청약을 어떤 자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청약과 승낙이 결합하면 반드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즉시 우리가 CIC를 그거는 통해서 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거는 청약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41페이지. 그 전에 40페이지 청약 요건. 제가 이런 걸 싫어한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일견 키워드로 보이긴 한데 이거로 문제가 나올 바리에이션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협약에 근거한 거는 맞지만 협약 원문과 똑같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 막 5번 해가지고 뭐 나열해가지고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를 위한 하나의 키워드예요. 이해만 넘어가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CIC는 이따가 저희가 학원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약의 유인.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즉, 청약의 유인에 승낙이 있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청약의 유인 같은 경우에는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또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잠시만요. 오늘은 다루지 않을 부분이긴 한데 42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청약이라고 나올 거예요. 창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청약에서 최종 확인 조건부, 재고 잔류 조건부, 그리고 점검 매매, 성착순 매매, 반품 허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청약이고 어떤 것들은 청약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아주 단골 문제로 나오거든요. 결국 정의를 내리면 내가 살게 해서 살 수 있으면 그건 청약이고 살게라고 했는데 꼭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으면 청약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선착순 매매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선착순 몇 명 안에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는 반드시 않죠. 선착순 내에 그 재고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산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다 팔렸다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재고 잔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청약 종류에 대해서 좀 더 보면서 공부를 할 건데 청약의 유인 한번 체크를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펜이. 청약의 유인은 여기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줄 승낙에 대한 청약자의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즉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 승낙으로 성립되지 않고 다시 청약자가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지 승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다가 저는 이렇게 적어둘게요. OK와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는가? 다음 중 청약인 것은 청약의 유인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 OK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청약이고 그것이 아니면 청약의 유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청약의 방법. 첫 번째 줄에 키워드가 바로 나오네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2차 공부할 때 앞글자 공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국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1차 때부터 조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구서행 이렇게 외웠어요. 협약에도 나오는 말인데 구두, 서명, 행위. 그리고 뒤에 거는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청약의 종류 1번, 2번 절대 보지 마세요. 매도 청약, 매수 청약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부터 확정 청약 여부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거고요. 청약과 승낙을 이해함에 있어서
당연히 CISG가 동시에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CISG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